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군사무기의 숨겨진 이면과 안보 패권의 흐름을 가장 날카롭게 예보하는 군사무기 채널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해외 유력 외신들이 일제히 충격적인 군사 분석을 쏟아내며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글로벌 영공방어의 절대 권력이었던 미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시대가 저물고 있으며 그 텅 빈 왕자를 대한민국의 천궁2가 무서운 속도로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악스러운 보도의 증언지는 바로 붉은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중동 아랍에미리트의 실전교전 데이터였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자폭무인기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극도의 포화 공격 속에서 실전 배치된 우리 대한민국의 천궁2가 무려 30개의 적대적 표적 중 29개를 정확히 산산조각내며 96.6%라는 경이로운 실전 명중률을 달성했습니다. 국내 주요 국방 매체들 역시 이 전무후무한 실전 데이터를 대서특필하며 K방산이 단순한 가성비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엔드 방공망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세계 방공망의 권력이 초강대국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국방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 군수 내부들은 그토록 맹신하던 미국의 방산거인 레이시온의 패트리어트를 버리고 한국산 요격 체계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일까요? 현대 공중전은 카탈로그 스펙 싸움이 아닙니다. 철저히 국가의 재정과 산업 역량을 갉아먹는 비용대 교환비에 피말리는 소모전입니다. 현재 미제 패트리어트 최신형 한개 포대 도입 가격은 무려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더 끔찍한 것은 소모품인 요격탄 한 발의 가격이 한화 약 60억 원에서 최대 80억 원까지 폭등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중동 국가들이 개전 초기 방어망을 가동해 소모한 대공 미사일만 무려 800발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패트리어트로 환산하면 고작 수천만 원짜리 조잡한 이란제 드론과 구형 로켓을 잡겠다고 무려 6조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모래사막에 흩뿌린 셈입니다. 방어에 성공할수록 국가 재정이 파탄나 스스로 무너지는 치명적인 전략적 자해 행위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반면 100%에 가까운 독자 기술로 탄생한 자랑스러운 천궁2는 한 개 포대 가격이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4천억 원대이며 요격탄 한 발의 가격 역시 15억 원 내외로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격만 싼 것이 아닙니다. 일반 언론에서는 깊게 다루지 않지만 천궁2의 진정한 파괴력은 고도의 정밀 유도 제어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천궁2는 마하 5 이상의 맹렬한 속도로 수직 하강하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하층에서 직접 들이받아 파괴하는 직격 파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말 유도 단계에서 미사일 측면에 고압가스를 폭발시켜 1초 단위로 궤도를 비틀어버리는 측추력기 기술은 적의 극한적인 회피 기동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고 멱살을 잡아채듯 직격합니다. 여기에 발사관 화염으로 인한 사갑지대가 발생하는 패트리어트의 사선형 할론치 방식과 달리 수직 발사관에서 미사일을 가스로 튕겨낸 뒤 공중 점화하는 콜드론칭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발사대 회전 없이 360도 전방위에서 몰려오는 다중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전술적 유연성은 단연코 동급 세계 최고입니다. 이미 패트리어트와 사드를 중첩으로 깔아놓은 부자 나라 아랍에미리트가 개전 직후 대한민국의 수송기를 급파해 천궁2 요격탄을 싹쓸이해 가고 세 번째 포대를 긴급 전력화한 이유가 바로 전장에서 피로 쓴 객관적인 데이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압도적 군사 구조적 우위는 결국 콧대 높은 유럽 방산 생태계마저 송두리째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로이터 등 주요 유럽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노후 방공망 교체를 위해 무려 1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패트리어트 5개 포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전시 상황과 자국군 물량 확보를 핑계로 스위스에 갈 패트리어트 물량을 일방적으로 가로채 타국으로 돌려버렸습니다. FMS라는 철저한 미국 중심의 횡포 가득한 제도로 인해 스위스는 최소 5년 이상의 납기 지연을 통보받은 것도 모자라 이미 1,500억 원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조차 제기하지 못한 채 영공이 뻥 뚫리는 국가안보의 대참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와 최전선에서 맞서고 있는 나토의 방패 폴란드마저 자국이 피 같은 돈을 주고 산 패트리어트를 중동 미군 기지 방어용으로 내놓으라는 미국의 황당한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이를 명백한 주권 침해라며 이런 지하에 거절했지만 동맹국의 안보보다 미국의 이익이 무조건 우선이라는 뼈저린 현실은 전 세계 자주국방 국가들을 거대한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현재 레이시온 등 미 핵심 방산업체들은 레이더 등 주요 부품 수급에만 3년 이상이 걸려 대량 생산 라인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결국 기약 없는 5년이라는 기다림에 극대노한 스위스 정부는 1조 원대 패트리어트 주문 취소라는 초강수를 검토하며 대안으로 대한민국의 천궁2 수입을 위해 발빠른 물밑 접촉을 진행 중입니다. 유럽의 군사강국 폴란드 역시 미제의 불확실성을 체감하고 천궁2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전 세계적인 방공망 수요 폭발을 단숨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북한이라는 즉각적이고 실존적인 위협에 맞서 수십 년간 24시간 풀가동 체제로 다져온 살아있는 생산 라인의 수직 계열화에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전방위 탐지 위상 배열 레이더, LIG 넥스원의 정밀 유도탄 등 시스템 통합의 핵심 부품 국산화율을 사실상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외산 부품 통제로 인한 병목 현상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압도적인 요격 성능에 칼 같은 납기 준수율이 결합하며 기약 없이 미제 고철만 기다리던 유럽 전역에 가장 확실한 국가 생존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천궁2의 수출은 단순히 쇳덩어리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레이더부터 교전 봉제소까지 한 국가의 방공망 신경망을 통째로 한국산으로 이식하여 향후 30년 이상 발생하는 창정비와 수천 발의 교전용 요격탄 독점 수익을 쓸어 담는 수십조 원 규모의 초국가적 플랫폼 비즈니스이자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거대한 구조적 혁신입니다. 하지만 K방산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뼈아픈 한계는 있습니다. 미국처럼 강력한 안보 패키지를 제공할 외교적 레버리지가 부족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천궁2를 지원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입니다. 만약 그때 압도적인 실전 데이터를 선점했다면 나토 방공망의 절반은 우리가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기회비용은 UAE에서 증명한 96.6%의 경이로운 명중률과 미국의 고질적인 납기 지연 덕분에 완벽히 역전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에 얽매이지 않고 자주국방을 원하는 국가들에게 무결점의 타격력과 칼납기를 자랑하는 천궁2는 완벽한 해답입니다. 중동의 사막을 넘어 유럽까지 뒤덮을 K방산의 찬란한 지각 변동. 저 군사무기 채널이 앞으로도 날카롭게 분석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26년 3월 9일 천궁 UAE 긴급 수열 영상입니다. 최근 미국과 독일이 작정하고 새로운 괴물 로켓포를 내놓았습니다. 이름하여 지마스입니다. 과거 우리가 독자적인 다연장 로켓을 개발할 때 기술 이전을 통제하며 철저히 외면했던 서방 강대국들이 이제야 부랴부랴 화력을 2배로 늘린 차륜형 무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K239 천무를 완성한 대한민국의 성구안이 얼마나 위대한지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방산강국들이 자존심마저 버리고 합작할 만큼 다급해진 전장의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경제적 군사적 배를 지고 있을까요? 미국의 방위산업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는 로키드 마틴과 라인메탈이 공동 개발한 지마스의 등장 배경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이 책에는 전장에서 성능이 검증된 하이마스와 M270 다연장 로켓의 장점만을 취합해 만든 차세대 타격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이마스는 발사포드가 하나뿐이라 기동성은 뛰어나지만 밀집된 화력을 투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M270은 2개의 포드를 탑재해 화력은 강력하지만 무거운 궤도형 차량이라 유지보수 비용이 천문학적이며 전진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현대전에서 생존하려면 빠른 바퀴로 이동하면서도 막대한 화력을 한 번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튼튼한 전술 트럭 위에 미국의 하이마스에 달린 포드 2배짜리 발사대를 얹은 지마스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무기의 화려한 성능 지표 이면에 숨겨진 자본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야 합니다. 현대의 전쟁은 곧 돈과 자원의 극단적인 소모전입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하이마스 체계 1문을 도입하는데 약 65억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강철로 만든 발사대의 가격이 아니라 한 번 쏠 때마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탄약의 가격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GML RS 유도로켓 한 발의 가격은 하나로 약 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하이마스가 한 번 포문을 열어 6발을 발사하면 순식간에 14억 원이 공중으로 흩어집니다. 만약 화력을 2배로 늘린 지마스가 12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쏘게 된다면 단 한 번의 타격에 무려 28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증발하는 무서운 비용 구조입니다. 유럽의 군사 매체인 유러피안 시큐리티 앤 디펜스는 이번 합작을 두고 유럽과 미국의 절묘한 이익공유 모델이라고 날카롭게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은 약 145조 원 규모의 특별 방위기금을 조성하며 대대적인 군비 증강에 나섰습니다. 독일의 방산업체 라인메탈은 이 막대한 자본을 자국으로 끌어오기 위해 고성능 군용 트럭을 제공하며 전체 사업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로키드 마틴은 유럽 전역에 자사의 비싼 유도 로켓을 계속해서 팔아치울 수 있는 안정적이고 거대한 소비 시장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결국 지마스의 탄생은 군사 전술적 요구를 넘어 거대한 국방 예산을 나누어 갖기 위한 거대 방산 자본들의 치밀한 사업적 결단입니다. 이러한 서방 세계의 다급한 움직임과 자본의 이동을 지켜보면서
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됩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M270 체계를 막대한 달러를 지불하고 수입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자주국방을 위해 핵심 기술 이전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언제나 차갑고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은 우리를 무기 소비국으로만 취급하며 한국의 제조 기술을 한동안 무시했습니다. 더 쉽게 말해 한국은 자신들이 기술을 줘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지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꽤 오랫동안 우리는 다른 나라의 기술적 우위를 무기로 철저한 갑질을 당해왔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도 고장난 부품 하나 마음대로 뜯어보지 못하는 서러움을 현장의 군인들은 피눈물로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분노와 쓰라린 경험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세계 최정상으로 일으켜 세운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을 비롯한 국내 주요 언론들은 최근 전 세계적인 정밀유도무기 공급 부족 사태 속에서 한국의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글로벌 무기 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미국과 독일이 이제야 현대전의 교훈을 깨닫고 부랴부랴 차륜형 12연장 발사대인 지마스를 만들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이미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려 10여 년 전부터 놀라운 성견지명을 발휘해 K239 천무를 묵묵히 개발하고 실전 배치까지 완벽하게 완료했습니다. 천무는 서방 강대국들이 이제야 구현하려는 차륜형 고기동성과 12발의 막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이미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명품 무기 체계입니다. 기술을 통제하던 강대국들이 뒤늦게 내놓은 기획 상품보다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체계가 전 세계 시장에서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역사적인 역전극입니다.